예, 안녕하세요. 이현종입니다. 예. 자, 우리 소방시설관리사, 첫 시간인데, 자,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면,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소방시설 관리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1차 시험 필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1차 공부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되는 이유죠. 예. 예. 그거를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고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1번. 타 전문 자격증 대비해서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나라에서 자격증 시험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큐넷, 큐넷에 들어가서, 시험을 응시를 하는데, 기술 자격증이 있고, 국가 기술 자격증이 있고, 전문 자격증이 있어요. 그죠? 그 전문 자격증에 소방시설 관리사는 전문 자격증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예. 왜냐하면 기술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전문 자격증은 다른 곳에서 주관을 하되 시험 보는 것만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 대비 타 전문 자격증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뭐 세무사나 있죠. 세무사 자격증 시험. 그다음에 뭐 변리사 이런 시험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있나요? 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뭐 등등 시험이 있는데 소방시설 관리사는 소방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방청. 그리고 소방청장이 공표를 하죠. 시험 날짜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가 다른 이런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뭐 주택관리사 요런 시험보다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용이 쉬워요. 사실은 저 책을 공부는 안 해봤는데 간단하게 우리 여기 시대고시 여기 촬영하는 데서 책을 좀 봤어요.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더라고. 특히 문제가 거의 고3 수능 보는 그 대학교에서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관리사는 더하기 뺄셈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해야죠. 이거보다. 그리고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비슷한 대우인데 관리사가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그럼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보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꿈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건데 공인중개사 많이 하시잖아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시험보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보다 더 쉽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직급으로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합격을 하면. 예. 우리가 소방시설관리사를 합격을 하게 되면 점검업체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점검업체. 예, 대부분 점검업체에 취업을 할 거예요. 그죠? 아니면 관리사 자격 취득을 하신 분이 실제로 점검업체를 차릴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데 점검업체로 들어가서 내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연봉을 받고 일을 하겠죠.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근데 직급이요 다 이사 상무예요. 예. 가서 직접적으로 막 가가지고 막 자기가 막 돌려서 펌프 돌려서 뭐 그렇게 막 되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예. 일단은 직급이 바로 이사예요. 그리고 우리 20대에도 관리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예. 그분들이 해서 취업을 하면 이사에 이사. 28살, 29살에 이사 상무 달고 일을 한다고요. 아유, 당연히 그러면 이거 해야죠. 그러면. 그죠? 예.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정년 보장? 예,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건데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관리사는. 그냥 끝날 때까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전년 보장이 아니라 정년이 없는 거죠. 예. 예. 지위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예. 좀 관리사 대우를 좀 더 잘해줬으면 좋은 바람이 있네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당연히 소득도 높고 연봉도 당연히 높겠죠. 예. 제가 뭐 옛날에 촬영한 게 있는데, 마케팅 팀에서 같이 촬영한 게 있는데 연봉 진짜 8,500 준다니까요. 지방 가면. 예. 그리고 서울이나 이 경기도 지방에 가면 7,000 이상은 더 받아요. 솔직히 저는요 그게 낫다고 봐요. 더 높게 줘야 돼요. 왜? 소방시설 관리사는 책임이 막강해요. 자기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 책임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연봉을 줘야죠. 예. 더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엔 한 1억 5천까지는 받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세요. 어느 건축물을 간다든지 뭐 전철을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다 역사 이런 데 가보게 되면 뭐 있어요? 다 소방시설 있잖아요. 옥내소화전 있고 발신기 세트 있고, 그죠? 네.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옥내소화전 방수구, 그 다음에 발신기, 왜 비상 콘센트 설비는 왜 같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보면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같이 있느냐 하면 수평거리가 다 똑같아요. 네. 지하층일 경우에는.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발신기도 수평거리 25m. 그죠? 네.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방수구도 수평거리 25m.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빨라요. 네. 그리고 다른 설비보다 뭐 화학 플랜트 설비 이런 설비보다 소방 설비가 더 간단합니다. 네. 상당히 간단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다른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어떤 물질만 사용해요? 물. 네. 물의 특징만 잘 알고 있으면요, 네. 뭐 화학 이런 거 잘 안 해도 돼요. 뭐 약재 화학도 있긴 있지만, 네. 쉽다고요. 우리가 물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관리사를 취득을 한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저는 관리사를 했냐? 원래 제가 분야가 소방이 아니에요. 저는 화학이었고요. 네. 화학을 하다 보니까 위험물을 접하게 됐고, 위험물을 하다 보니까 소방을 하게 됐고, 네. 소방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관리사가 있네. 네. 관리사를 해보고,
야, 이거 막 찾아보니까 관리사 기술사만 따도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걸로 간 거예요, 저도. 예. 진로를 요 길로 포커스를 잡은 겁니다. 왜 좋잖아요. 아, 딱 봐도 좋아요. 다른 자격증보다 관리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기술사도 좋겠지만 소방 기술사 정도 뭐 비교할 수 있겠지만 관리사보다 다른 타 기술사보다는 관리사가 훨씬 낫다니까요. 예. 일단 뭐 장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예. 자, 시험 과목을 볼게요. 1차 총 5가지죠. 5가지. 맨 처음에 우리 화재 역학 소방 안전관리론 이거 배우는데 간단하게 이거 연소 파트 우리 연소 이론 배우잖아요. 기사 때. 연소 이론에다가 우리가 건피방이라고 건축법 피난 방화에 대한 법령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 두 개에서 다 나온다고요. 1차에서는. 매일 우리는 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연소만 주구장창 연소만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그만. 갑자기 이제 여기 수리약 딱 넘어가면 예, 아유 나 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연소는 엄청 잘해요. 진짜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른 것도 저 요거부터 시작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예. 건피방에서는 실기 2차까지 나오니까 건피방도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수리약, 화재 역학, 약재 역학 및 소방 전기인데 예. 소방 수리약을 상당히 잘해야 돼요. 유체 역학이에요. 유체 역학. 유체 역학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약재 역학은요. 저기 소방 안전관리론에서 배웠던 내용 그거 조금만 더 응용만 조금만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 약재로 사용하는 거 물 있죠? 네, 물의 특징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 분말, 할론, 가스계 이런 게 뭔지만 예. 어떤 화학 물질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약재 역학은 다 맞아야 돼요. 예. 여기 두 번째 과목에서. 자, 소방 전기는 가끔씩 이제 전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긴 나와요. 2차 실기에도. 예. 그런데 이 소방 전기에 대한 내용이 우리 전기기사 시험 있죠. 예. 전기기사 시험처럼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온다고요. 기본적인 원리, 교류까지만 잘해도 예, 충분히 여기 과랑 면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 건 유체 역학이에요. 예. 실기에서 계산 문제가 다 이 유체 역학, 유체 역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실기를 합격을 해야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취득하는 건데, 그러니까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 수리학 요거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 알았죠? 기초의 기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방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소방과 관련된 법령을 잘 보셔야겠죠. 예. 총 5가지 법령, 4분법에다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까지 5개를 좀 읽어 보셔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법령이 2분법에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거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많이 좀 자세하게 좀 봐주시고요. 거기서 실기에서도 나올 문제들이 몇 개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험물의 성질, 상태 및 설치 기준인데 위험물 기능장 시험 본다고 보시면 돼요.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시험 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위험물 산업기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죠. 나오기는. 까다롭게 나올 때는 상당히 어렵고 쉬울 때는 또 상당히 쉬운데 실기에서 이 위험물에 대한 시설 기준 있잖아요. 시설 기준. 이 시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위험물
기사 자격증 할 때는 1류에서 6류 위험을 주구장창 외웠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관리사 공부할 때는 이 시설 기준을 더 잘해야 된다고요. 제조소 등, 그 있죠? 제조소 등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이거예요. 이거. 예. 화재 안전 기준이죠. 화재 안전 기준. 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인데 예. 요거 1차로 공부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1차 공부하실 때 2차도 염두를 해야 된다고요. 2차 실기 시험도 2차 실기를 봐요. 이거를 합격을 해야지 자격증을 따는 거니까 이거를 고려한 1차 공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2차 실기 시험에서는 대부분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오는 뭐뭐 설치 기준, 뭐 템퍼 스위치 설치 기준을 써라. 예. 응?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설치 기준을 써라. 뭐 이런 설치 기준 쓰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다고요. 예. 대부분. 예. 그러면 그런 화재 안전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1차에서 요 5번째 구조 원리랑 똑같다고요. 예.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는 최소한 25개에서 23개는 맞아줘야 돼요. 23개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 정도 맞아도 요거 힘들어요. 쓰기가. 저는 저도 1차를 시험 2번 봤는데 첫 번째는 22개 맞았고요. 두 번째 시험에서 25개 다 맞았어요. 25개 다 맞았다. 그런데도 2차 시험 실기 딱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까다로웠다. 뭘 써야 되지? 그냥 대충 써도 되는 건가? 대충 쓰면 그냥 안 된다고요. 정확하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은 이렇게 쉬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시간은 125분이고요. 문항수 125문항.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거예요. 1분에. 여기에 또 시간에 포함되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마킹 해야 되잖아요. 마킹.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25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시험을 푸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작전을 잘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차 시험을 볼 때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이거 먼저 풀고 맨 마지막에 이걸 풀겠다. 저는 항상 구조 원리를 제일 먼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어쩔 때는 하여튼 저는 그냥 순서를 요거 먼저 풀었고요. 그 다음에 법령을 먼저 풀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에 막 빨리 보잖아요. 법령을 보는 게 암기하기가 이때 암기 법령 순간적으로 암기하고 딱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법령을 먼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그 다음에 이 소방 수리하고 소방 전기 관련된 거는 마지막에 풀었어요. 왜?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간 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막판은 이제 찍어야 되는데 찍어서 틀려도 안 아쉬운 거. 그게 이거예요. 그죠? 이거 내가 못 풀 것 같은 문제네. 찍어. 근데 그거 맞으면 뒤에 기분 좋고, 틀리면,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요. 그죠? 그런데 다른 거, 아는 거 틀리면, 아는 거를 시간이 없어서 찍었는데, 그거 틀려봐요.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두 번째 과목을 저는 가장 늦게 풀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작전을 잘 짜가지고 가세요. 알았죠? 저랑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관리사 뭐 응시 자격이 나와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자, 뭐 기술사는 무조건 볼 수 있다는 거 보고 제가 노랗게 쳐놓은 게 중요한 거죠. 기능장. 예.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사, 전기, 암호건 둘 중에 하나만 따고 실무 경력 2년만 있으면 돼요. 예. 쌍기사 따고 2년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만 따고 2년 근무하면 예.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산업기사는 3년. 뭐 다른 거는 쭉 읽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은 5년 이상. 예. 공무원으로 일하면 그냥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노랗게 쳐놓은 거 있죠. 예. 위험물 기능장 따면 상당히 좋죠. 이거 5년이 5년. 실무 경력 5년인데 우리 관리사에서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만 해야 돼요. 예, 이거 되게 까다롭게 봅니다. 경력 기준을 까다롭게 봐요. 그런데 위험물 기능장이나 소방 기술사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업무만 해도 예, 그 업무를 관련 경력으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저는 플랜트 설계를 했는데 예, 이게 안 돼요. 관리사 자격이 안 돼요. 왜냐 플랜트 설계는 소방과 틀리기 때문에 플랜트 설계 이 설계했던 업무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대요. 예,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경력은 찾는데 위험물 기능장은 가능하더라고요. 그 인터넷 큐넷에서 눌러보면 되면 동그라미 쳐지고 안 되면 안 쳐지잖아요. X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했어요. 예.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기능장이라고 해서. 예. 솔직히 제 마음은 어렵긴 어렵죠. 그죠? 그런데 아니, 산업기사랑 똑같은 거예요. 뭐 틀린 거 하나도 없고 조금 더 어려울 뿐이지 산업기사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이거 따면 바로 응시 자격도 주어지고 또 행복한 게 하나가 또 들어오죠. 하나가 2차 시험에 2차에서 하나가 면제가 된다고요. 뭐가 면제가 돼요? 설계 시공. 요게 면제가 된다고요. 네. 점검만 보면 된다고요. 점검 실무 행정만. 네. 너무 큰 좋은 점을 너무 준다고요. 이거 자격증 있으면. 그죠? 그런데 위험물 기능장을 사회에 가지고 가서 내가 이거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산업기사랑 기능장이랑 똑같이 봐주니까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쓸 데는 없는데 관리사한테는 무지하게 좋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산업기사, 기능사,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3년인데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쳐놨냐 하면 이게 가장 빨리 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위험물 기능사는요 고등학생도 따요. 고등학생. 예. 고등학교 몇 살이에요? 19살. 고3이라고 보면 19살 때 이걸 딱 땄어요. 그래서 나는 관리사를 내 꿈은 관리사다. 그러면 대학 안 가도 된다니까요. 대학 안 가고 저 위험물 기능사로 가지고 3년 실무 경력을 얻는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걸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일하면서 관리사 공부하면 된다고요. 기사 안 따도 된다고요. 관리사 공부를 3년 동안 죽으라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런 다음에 시험을 딱 봤어요. 한 번에 합격했네? 몇 살이에요? 최소한 24살은 되겠네요. 아, 24살에 이사. 24살에 이사 상무 달면 이거 뭐예요, 이게.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예? 그런, 네. 그래서 24살부터 시작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서도, 예.
저는 자녀분들이 예, 요렇게 해가지고 관리사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소방 경력이 요거 안전관리자도 된다라는 거. 예. 요거는 시험에도 나와요. 이거. 예. 소방 관련 법령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예. 특급 2, 3, 5, 7인데 이게 1년이면 딱 홀수로 딱 떨어지는데 특급만 2년이죠. 그죠? 예. 제 강의를 보시면 이거 나옵니다. 알았죠? 법령 강의. 자, 그리고 공부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 실기를 준비하며 1차를 준비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2차 실기를 감안해 두고 1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시험 떨어지면 2차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거만 두라 한다고요. 5월 달까지. 예. 그러면 5월 달에 1차 시험 끝났어요. 예. 그러면 합격자 발표까지 한 달 걸려요. 그죠? 그때까지 다 논다고요. 공부 안 하고. 그러면 6월 달부터 9월 달에 2차 시험을 보는데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딱 3달. 3달 동안 2차를 나는 완벽하게 했다? 그럼 천재. 예,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는. 예.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예. 근데 운 좋게 합격할 수도 있겠죠. 운 좋게. 예. 그런데 그 운은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예. 하여튼 1차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았죠? 특히 구조원리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알았죠? 예. 그리고 설계 시험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1차 준비할 때 두 번째 소방 수리학 공부하면서 계산 문제도 같이 준비를 하면 좋죠. 예. 유체역학이 2차에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재 안전 기준, 설치 기준 있죠? 예. 그 다음에 건피방이라고 우리 건축물 피난 방어에 대한 관련 법 있어요. 예. 건축법이라고 하죠. 요거랑 요거를 하루에 5개씩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에다가 해서 저는 서브 노트보다는 암기 노트를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그만 거. 예.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이제 화장실 이런 데 가면 게임하면 안 된다고요.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요. 요 암기 노트 가지고 화장실 가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기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알았죠? 예. 하루에 5개씩. 그런데 내가 하루에 이거를 딱 암기를 했어요. 5개를 다 암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또 5개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10개 다 암기되는 거네요. 그 다음날 5개 암기해야 돼. 15개 암기되는 거네. 아니 절대 이렇지 않아요. 5개 암기했잖아요. 그날에 이거 쓰려고 하면 한두 개밖에 제대로 못 쓴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 또 봐야 되고. 예.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왜냐? 그 전 거를 잊어먹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고요. 며칠, 한 달간은. 한 달은 암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요거만 잘 버텨 넘기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에 A4 용지 앞뒤로 A4 용지 앞뒤로 10장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볼펜 하나. 볼펜 있잖아요. 거의 제트 스트림 많이 쓰시는데 볼펜 그거 하루에 다 나간다니까요. 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 딱 10장 앞뒤로 쓰니까 볼펜 하나 딱 나가더라고요. 예.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이 10장이 포함되는 계산 문제도 포함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암기하다가 힘들면 계산 문제 풀고 이렇게 했어요. 계산 문제 재밌거든요. 계산 문제 재밌어요. 하다 보면. 암기하는 것보다 계산 문제 푸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 풀어보다가 관련된 화제 한정 기준 있으면 그거 써보고 암기하고 또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계산 문제 풀면서 재밌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확 이렇게 집중이 되면 그때 또 이제 암기하고 화제 한정 기준 또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사 공부는. 그리고 주요 공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암기가 공식 같은 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책은 딱 우리 시대고시 거 딱 사서 그 문제를 풀어 보시고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 있잖아요. 2차 관련 풀어 보세요. 한번.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런 거는 따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책 2권 푸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 회사 문제권은 일주일이면 다 풀어요. 일주일이면. 왜?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거의 다. 자, 그리고 주요 반응식 잘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자. 위험물에서는. 알았죠? 그리고 법규는 실기에 나올 수 있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찍어 드립니다. 요거 나올 것 같다. 실기에도 나올 것 같다. 그런 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알았죠? 그리고 계속 머릿속으로 개통도, 우리 구조원리에서 개통도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려봐야 돼요. 자기 전에도 한번 그려보고, 자기 전에도 내가 오늘 암기했던 거 다시 되새겨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다시 되새겨보고, 생각 안 나면 암기 노트 봐서 이거였지 다시 되새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암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일만 쉬어도 다 잊어먹어요. 소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합격을 한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도, 한 번 떨어져도 2년에서 3년 이렇게 공부를 해서 붙으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붙으신 분들 당연히 있겠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딱 1년 열심히, 되게 열심히 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진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요, 3번째, 2번째 시험 볼 때는요, 편해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1년 동안. 1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막 10년, 9년, 8년 막 이렇게 질질 끄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오래 하냐? 1년 공부하고 좀 또 쉬었다가 나 또 이제 필기 봐야 되니까 또 필기 다시 보고, 그리고 필기 본 다음에 합격했다고 2차 준비 안 하고 좀 쉬자. 이렇게 공부했다가 쉬고 공부했다가 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래 간다니까요. 한 번에 집중해 가지고 1년 빠삭하게 하면 그 이후로도 자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게 보여요. 이게 이거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요거 요번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때 합격이 딱 돼요. 요거 나올 것 같은데, 요번엔 요거 나올 것 같다, 이게 머릿속에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언젠간 합격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OT를 끝냈고요. 관리사는 상당히 좋은 자격증이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1차 강의를 하는데 좀 다 하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중요한 원리를 막 하다 보면 가끔씩 뭐 글자를 틀리거나 화학 기호를 뭐 틀리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어, 다른 것도 많이 보시는데 특히 구조 원리는 좀 많이 보시고요. 예. 항상 2차를 염두에 두고 1차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면 OT 여기서 끝나고요. 저는요, 실제, 예, 실제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제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